제가 제 공지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뭐 맞췄어요? 네. 아. 제가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들 상대로 예언을 하나 해드렸어요. 네네네. 중동의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낭보라는 건 존재한다. 사흘 안에 우리 정부가 정말로 좋은 희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가져왔습니까? 예언을 드렸고 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UAE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걸 사실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네. 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은 국익 침해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 숨겼는데 실제로 그런 낭보를 제 예상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강훈식 실장 일 잘하죠. 뭐든지 맡겨놔도 일 잘하는 강훈식 실장. 경제 특사로서 역할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 특히 UAE 왕세자인가요? 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좀 형 동생하는 우정을 나누고 있다. 아 그렇게 친밀해요. 그때 UAE 왕세자가 와가지고 네. 형인가 동생인가 하여튼 강훈식 실장한테 대단한 친근감을 보였잖아요. 오. UAE 가면은 자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도 하고. 그래요. 그 그거는 정도로 네. 가족이 아니면은 그 정말 친근하지 않으면 그렇게 집으로 초대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강훈 실장 역시 일도 잘하고 친화력도 뛰어나다. 대단한 강훈식 실장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백악관의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은 누나라고 부르나요? 그럼 뭐 전 세계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강훈식 월드야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요? 야, 내가 저 보니까 빨간색이네 우리 빨간색 그 국민의힘 소속. 구혜영 기자나 우리 그 장성철 소장님이나 강훈식 대망론으로 일치단계란 것 같네. 아 지금 저희가요. 지금 해석을 대망론은 그렇게 아니고 사실 일 잘하는 걸 그것까지는 일 안 잘한다고 그러지. 맞췄는데. 그럼 네. 일 못했어요? 1,800만 잘했어요. 배럴 네. 가져왔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중동이 위기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게다가 이제 원유 운반선들이 지나다니는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대체 공급선을 찾아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점했다.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UAE하고 한국하고는 알고 보면 굉장히 특수 관계예요. 아 그래요? 우리 파병도 했었잖아요. 그렇네. 그런 네. 문제들도 자이툰 있고. 부대인가. 그다음에 UAE에 이제 원전도 있고 네. 오랫동안 UAE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또 이게 알고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시원 자체가 네, 시작이 노무현 정부 아 때부터 누군가한테 시작된 거예요. 이명박 MB 때를 얘기를 MB 때도 하시고. 잘했고 아, MB 그래요? 때도 뭐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UAE하고 관계가 좋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는 네, 그거는 뭐 하셨는데? 여우 봤어 여우? 여우? 봐봐 여우 밭이잖아. 아이고 애만 먹이고 왔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전형량. 그 사막 우리가 여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짜여진 관료제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의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프로토콜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의 국가가 그냥 개인적 친분 관계라든가 맞아. 특수한 관계 이런 걸로 막 이루어져요. 맞아요. 외교가. 그렇구나. 이런 나라에 가서 잘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얼마나 특수한 관계면은 네. UAE 측의 워딩이 이렇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강훈식 실장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을 대한민국에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브리핑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도 있을 것이고 네. 얼마 전에 UAE가 우리나라 천궁2 있잖아요. 그거요. 방산 맞아요. 네. 네. 그거를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가 정말 며칠 만에 한 60여 발인가 만들어가지고 바로 실어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한 양국 간의 신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총 저희가 UAE에서 가져오는 게 2,400만 배럴이잖아요. 앞에 600만 배럴까지 네, 합쳐가지고 가져와서 네, 600만 네. 배럴까지 합하면 한 2,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한 11분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그렇군요. 250만 배럴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인데 네. 일단 10일 정도 시간은 벌었던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뉴스인 게 뭐냐면 1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우리나라가 나서서 외교를 하면은 진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가 주식시장 오늘 바로 반응하거든요. 야 오늘도 그러면 장 상황이 생각보다 5,800 괜찮았던 거예요.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코스피 5,800 그런 식으로 넘었습니다. 여파를 끼치는 그런 거고 저 전에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훈 실장과 산업부 외교부 일행들이 처음에는 두바이 공항으로 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중에 보니까 또 이제 그 전쟁 중이다 보니 두바이 공항이 폐쇄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부다비 공항으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직항편이 또 없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명색이 우리나라의 넘버 2인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직항이 없다 보니까
태국을 경유해서 거기서 또 스테이를 하다가 돌아오는 어. 사실상의 무박 4일 일정을 소화했다는 얘기를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뭐 태국 공항에서 똠양꿍 한 그릇 먹고 좋죠. 그래 잘 드시고 다녀야죠. 근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부터 해서 이 비서실장까지 외교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안 놀아. 외교는 좀 놀아야 돼. 너무 다들 좀 힘들어. 사교도 좀 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기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하셔라. 술도 한 잔 드시고. 예. 그리고 그 외교 행위 중에 제일 좋은 특사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조문 특사. 조문 조문 특사. 외국의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에서 국빈으로 조문을 보내거든요. 조문 특사는 조문하고 난 이후에 그 예도 기간 동안 4, 5일 동안 거기서 푹 쉬었다 와요. 아, 그 이 나머지 장례 일정까지를 뭔가 챙기는 그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네. 네. 갑자기 조문 특사 가고 싶어지네. 그래서 좀 쉬기도 하셔야 돼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재무야 저기 5,800 너 아까 저기 중간에 잘라 먹었니? 오후에 더 올라서 5,90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끝날 때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렸다고 하십니다. 야. 저는 아까 오전 방송 끝나고만 확인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호재까지 겹쳤다는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 저에게는 왜 그런 희소식이나 그 원유가 도입되는 그 긍정적인 여파가 저한테는 왜 안 미칠까요? 방송 열심히 하시죠. 근데 우리 소장님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반등의 기회. 대통령이 말하기를 네. 주가 조작을 제보하면은 포상금을 준다. 혹시나 그게 투자하신 주식이 혹시나 문제가 혹시 있거든. 어디 뭐 작전 너는 잘 세력- 생각해 보시고. 너는 주식 투자로 돈 벌지 말고 감시해가지고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돈 벌어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윤석열, 김건희 엑스파일 제보했듯이 하면 되지. 제보. 네. 제보 원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또. 또 제일 먼저 그때 전화 와가지고 걱정해주고. 아 그래요? 박지현 선배는 뭔 일만 터지면 항상 저한테 먼저 걱정 전화해요. 살아있냐. 네, 비상계엄 때도 제일 먼저 야! 너 빨리 도망가!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엑스파일 그때도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그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특정 후보한테 불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본인도 긴장되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논란이 될지를 몰랐고 제가 그때 페이북에다가 그전에도 많이 글을 올렸는데 뭐 기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올렸다는데 그렇게 파장이 클지는 몰랐고 서정욱 변호사가 그때 두 번째로 전화 와가지고 서정욱 변호사가 성철아 너 그거 공개하면 감옥 가니까 내용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분 친분 있던 분들이 그거 진짜 공개를 하면 안 돼. 내용은 절대로 공개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공개하려고까지 했었거든. 근데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공개 안 했다가 그냥 찢어버렸죠. 아무래도 이제 어목했던 윤석열 통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 생각이 난 죽을 것 같은데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하간 이제 그 윤석열 때 사실은 가장 필요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업 자체를 이재명 후 들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있는 거고 1단계 개혁이 검찰청 폐지였다고 한다면은 2단계는 당정청 협의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을 협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경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검찰 개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단계별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네네. 근데 총평을 제가 언론들을 봤거든요. 네. 참 특이한 게 보수 언론 사이에서도 총평이 좀 갈립니다. 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기사로 검찰 개편안 결국 여강경파 뜻대로 됐다 이렇게 썼고요. 맞아요. 네네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 반발에도 검 개혁안 핵심 내용 정부안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해석이 굉장히 다른 건데 우리 장성철 수장님 보실 때 좀 어떠셨어요? 조선일보를 하는데 조선일보의 얘기대로 된 것 같아요. 저는. 보시기에는 네.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언짢아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국무회의 때 발언들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 했다고요? 기자회견 하면 다 끝난 건가요? 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숙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얘기를 나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 다른 의견 얘기하는 사람 다 듣고 더욱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또 대통령이 불편해하게 생각할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아유 대통령 덕분입니다. 대통령이 결심하셔가지고 이게 됐어요. 이심정심이에요. 막 이런 이심정심, 식으로 네. 자랑한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자랑한 거 보면은 본인도 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무수석이 이 검찰개혁안 논의에 참여했다라는 것.
아, 그리고- 정무수석. 네. 그리고 법무부에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라는 것.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집권 세력 내에서도 어떤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여권의 분란과 갈등의 가장 큰 단초가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신 것들이 뭐 물론 검사, 검찰총장 이런 단어들은 그거는 확실히 들어갔지만 바뀌었죠. 네.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브릿지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정청래 대표가 하잖아요. 네. 대통령은 X에다가 검사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야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수사와 조사와 관련된 전문 그룹이 검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사 조사에 못하게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방향 자체가 네. 네.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대통령께서 좀 언짢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당에 물어본 액면 그대로 설명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그 당정 간의 협의안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조목조목 검토를 한 다음에 금요일에 요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 이제 그런 내용들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계속 충실하게 실시간에 보고를 했다는 거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주말 동안에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 의견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 월요일에 청와대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의거해서 당 같은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밤 9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공유했다 이런 흐름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뭐 저는 협의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점도 있고 반대하는 지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의하는 지점은 이게 민주당 내에 분화라는 부분에 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맥락에서 네. 봤을 네, 때는 그 맥락에서 보면 시발점이 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게 향후에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게 메인 의제로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맞아 기형적인 윤석열 거죠. 검찰 네. 독재 때문에 이 후폭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지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서 뭐 하물며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되게 중요 의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국민들의 민생 경제와는 큰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수면 이하로 올라오지 않고 이제는 좀 뒤에서 네. 조정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부 국회지만 네. 그걸 실행하는 것은 법무부란 말이에요. 맞아요. 행정부예요. 네. 근데 거기를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아.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았느냐. 노동개혁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 빼놓고 노동개혁안을 만들면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검사들을 적대시하고 감정과 원한과 보복에 쌓인 그런 검찰개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 잘하고 계시고 되게 합리적으로 중립적으로 저는 대단히 성공하는 하고 있죠. 대통령의 네, 모습을 네, 네, 보이고 네.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두 가지 모양새도 상당히 대통령께서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다. 나는 봉화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이거 보고 드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맞아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상당히 불편하게 했던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보란 듯이 첫 번째 김어준 행보였죠. 씨의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용서하는 듯한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 모양새가 맞았을까?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청래가 정청래 같은 일을 했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강경파의 승리, 뭐 누구의 패배,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분열을 조장할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저는 법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지는 게
중수청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아까 수사 인력이라고 했던 기존의 검사들을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디테일이 정말 맞아요. 네,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한 저는 이렇게 되면 경찰도 역할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보거든요. 경찰의 권력 비대화는 누가 견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디테일을 좀 많이 만져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이재명 들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래 알아서 네. 네, 우리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시는데 당에서 왜 그럽니까? 그 정청래 대표 비판을 하세요. 당신 선배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유튜버 세계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했다는 것 자체가 좀 과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문가 영역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 이 이거. 부분에 네.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윤활유처럼 만들어가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저는 결론을 내리고 이걸 무대 위에 올려서 다시 이슈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가설 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이런 법 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뭐 허공에서 칼질하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정말로 맥락 다른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어차피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야 이제 내일 통과가 될 거니까 차치하고 마지막 남은 3단계 개혁이라는 게 보안수사권이잖아요. 보안수사권. 이 문제를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수사 경찰로 살아왔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얘기가 딱 그 말부터 나와요. 요즘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검사라는 직업은 야근을 달고 사는 직업이었고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경찰 사건을 가져다가 밤 늦게까지 탐구하고 파헤치는 게 어떻게 보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권 행사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고 그것들은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행태로 행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받아든 경찰 같은 경우에도 검사들 같은 경우 인사주기가 짧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임지에 오면은 5년 이상을 근무하는데 검사들 같은 경우 중앙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인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지검에 1년 이상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보안수사 요건이 오면은 먼저 찾아보는 게 이 검사 언제 나가지? 그러면 여지없이 3개월 남았다는 거 인사까지.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 상황들을 굉장히 잘 분석해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를 경찰한테 맡길 거면은 검사한테 달려있는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인력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된 개혁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완벽하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안수사권 요소권을 행사하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뭔가 이렇게 파헤쳐서 한다기보다 요즘 분위기가 약간 느슨하게 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사회 수사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제도보다도 그런 얘기도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문제다. 그 뭐 먼저다가 아니라 문제다. 문제다. 네, 그 세상에 없는 게 있잖아요. 비밀 없고, 그다음에 공짜 없고 완벽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이게 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법조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 하나를 만들면 이게 완벽할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 논리를 막 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같은 법조인인데 정치학과 출신의 정치 오래 한 신장식 의원하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인 박은정 의원하고 네. 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법은 한번 실행해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가지고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오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최소화시키기 노력해야죠. 그건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데 그 5명이 밀실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과정 관리가 좀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언급을 한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렇게 합의 과정, 수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인식을 좀 말씀하신 거잖아요. 각 행정부처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검사들이 수사지휘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폐지했습니다. 그럼 특별사법경찰관 누가 견제합니까? 그 사람들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러한 뻔해 보이는 부작용들을 촘촘하게 좀 대비할 수 설계를 있어야 또, 되는데 네. 안 그랬어요. 그냥 일단은 검사 수사권 뺐자.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특사경 문제를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상 모든 일들을 검찰이 다 지휘하네?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게 정답이 존재하는 게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게 세상에서 편해요. 전문가 토론하는 게 제일 빠르지. 왜 다양한 의견을 모아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데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원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민화될 경향성이 있다,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때는 관료제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균형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안이 균형감 맞춘 것이냐 견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근데 이게 그 장 소장님 걱정하는 대로 경찰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또 고치면 돼요. 네. 다만 빨리 고쳐야 되겠지.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고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 다 알 수가 있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건 애써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원장님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이번에는 무시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뭐 권력의 비대화, 수사도 자기네들이 착수하고 종결도 자기네들이 하고 딴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로비에 상당히 취약하다,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진지한 논의가 막아봅시다. 없었습니다. 막아봅시다. 그래 이제 이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징벌적 개혁이잖아요.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를 받아도 더 크게 받고 더 크게 해먹고 더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정권조차도 가지고 국가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징벌적 개혁이잖아요. 이게 반대급부로 다른 쪽으로 징벌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세면은 하다가 다시 또 중간 정도로 절충하면서 고치는 그런 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개혁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반개혁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좀 역사적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설문 하나 드렸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당정청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주목받는 가운데 다음 중 참모들 중에서는 누가 제 역할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4개 드렸고 그 정부를 대표하는 정성호 장관, 당을 대표하는 정청래 대표, 한병대 원내대표, 홍익표 정무수석 청을 대표해서 드렸는데 그 설문조사에 3,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고 응답자의 51%가 정성호 장관이 잘했다고 답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가 27%, 홍익표 수석이 18%, 한병도 원내대표가 5%라는 점을 알려드리는데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는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용하게 잘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저기 네. 이라크 왕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가 저기 네. 유해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병도 우리 원내대표가 이라크 왕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 이라크와 관계도 좋고 즉 모든 곳에 윤활루처럼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일 정말 그러니까. 잘해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법사위 강경파를 사실은 네.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역할이 혁혁하게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병도 들었는데 홍익표 두 네. 분이 역할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